네, 수업 시작 전에 약간 시간이 있죠. 지난번에 참, 여기서 그 한자를, 예, 제가 찾아보니까 책이 맞고 제가 이제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감하고 수보의 감자하고 숫자인데요. 사실 책이 맞는 거는 책에도 이제 오타가 있긴 한데 이번 거는 책이 맞는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예, 왜 그렇게 제공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자 변환할 때 저는 이거를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 다른 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예, 간혹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예, 이거를 검토를 할 때 제가 발견을 못하고 수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그래서 퀴즈 문제의 답도 고중학이었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 고중학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용어가 역시 훈고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훈고의 뜻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이 명칭 자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뜻은 뜻 자체가 어떤 뜻을 해석을 해놓은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교감은 다시 한번 보지만은 이 그때 틀린 글자도 사실은 비슷한 역할이 그 뜻이 있는데 하나하나 대조해서 예, 맞춰보는 그런 게 이제 교감인 거예요. 그죠? 예. 그렇고 전석은 뭐라고 했죠? 이게 이제 찌꺼기 전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석을 달면서 해석을 하는 것. 예. 그게 전석입니다. 그 다음에 수보는 지난번에 여기 이제 그 뭐지? 예. 예, 그 수리하다 할 때 그 숫자를 제가 썼던 것 같은데 이 수집할 숫자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빠진 거를 수집해서 보충하는 이게 이제 수보라는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중에서요. 훈고, 교감, 전석, 지빌까지는 그럭저럭 쓰이는 용어들이고 역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앞에 있는 훈고하고 교감이거든요. 이거는 지금도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전석하고 지빌은 대개 이제 특수한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만 아마 들어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수보하고 변이는 사실 이거는 거의 안 쓰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거의 안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그만큼 특이한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시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보는 빠진 것을 수집해서 보충하는 그런 일을 하는 일컫고요. 그리고 변위는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판별하는 그런 작업. 그리고 지빌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소실된 것을 다시 복원시키는 것,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보하고도 약간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역시 이제 청대에서 제일 중요한 학문은 고증학이라고 얘기가 되었고 중요한 학자로는 황종이, 고현무, 왕부지가 있는데 그냥 이런 분들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실제로 제가 이 시험 문제 이렇게 내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상식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본 수업 시작해야 되겠는데요.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 빼고 3주 정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이번 학기가 그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주는 동영상 강의로 제가 이제 제공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 강의는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총 2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동영상 강의로 수업을 하고 이제 기말고사를 보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죠? 2차 글쓰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2차 글쓰기를 바탕으로 예, 발표 예, 파일을 만들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기말고사를 보고 이러면 끝나는데 그 예, 발표 동영상 만드는 요령 같은 거를 제가 설명을 이번 주말까지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예, 덧붙여서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지 타임라인도 조금 보기에 편하게 찾아볼 수 있게 한번 제가 제시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 일주일 단위로 끊어 갈 예정이기 때문에 아주 이제
급박하게 뭐 한꺼번에 많이 해야 되는 일은 없는데 문제는 제 수업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도 듣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열심히 예, 그야말로 지금 수학을 거둬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셔서 올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은데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요 청대 시를 하다가 말았어요. 예, 제일 처음에 종당파가 있었고 종송파가 있었다. 그래서 종당파는 역시 이제 당시를 선호하는 그런 시인들의 일군 그리고 예, 종송파는 송시를 선호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보면은 종당파는 다시 여러 예, 세부적인 유파로 나뉩니다. 그 중에 신운, 종법, 격조, 길이 오늘은 아마 이제 신운하고 길이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종법하고 격조는 사실 약간 좀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을 중요시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신호는 무엇이고 길이는 무엇인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예, 잠깐 여러분들이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초당, 성당, 중당, 만당 예, 이런 구별이 있겠지만은 특히 이제 성당을 중요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당 정도요. 성당하고 만당 정도. 초당은 사실 거의 중요시되지 않죠. 예. 그리고 종송파에 보면은 저속하고 음란한 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당시하고 송시가 가장 크게 구별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어느 부분인가 하면은 당시는요. 감정의 토로 격정적이기도 하고 조금 아기자기한 감정이기도 하고 그런 감정의 토로 그런 것을 중시하거든요. 반면에 송시는 어떻습니까? 물론 송시가 이제 감정을 아예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닌데 송시는 대부분 보면은 직접적인 감정이 한번 정화되어 가지고 걸러진 상태의 뭔가 약간 예, 직접적인 감정보다는 간접적이거나 아니면 분위기를 조금 띄우는 쪽으로 예, 그런 쪽이 뭔가 선시 같은 느낌. 스님들이 쓴 글이 이제 선시잖아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욕망이 약간 절제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무래도 송시 경향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저속한 것하고 음란한 것, 그러니까 음란한 것이란 말은 굉장히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가 조금 부정적인 쪽으로 이거를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 이 너무 음란하다. 감정이 왜 이렇게 저속하게 다 드러나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도 실제로 있고. 근데 그것은 너무 이제 부정적인 측면만 본 거고 어떤 사물이든 장점과 단점은 같이 이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종당파하고 종송파는 사실 이제 시를 보는 관점이 조금은 다른 거이긴 하지만은 어떤 한 사람이 끝까지 종당파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워낙 이게 이제 사실은 시를 보는 관점이 나이가 좀 들면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어떤 사람은 종당파에 가다 있다가 종송파로 가기도 하고 그렇기도 해요. 실제로 오늘 아마 우리가 그런 시인들을 아마 볼 수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보수적이고 어떤 사람은 진보적이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다들 이제 개성이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게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종당파, 종송파, 무슨 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별로 이제 좋은 구분법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시인의 개성을 더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게 워낙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부터 계속 이제 시험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예를 들어서 그 중국 문학 쪽으로 시험을 외부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 분이 있다면 이런 거는 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은요, 그 청초의 시인 중에서 종송파의 시작을 알리는 정겸님 그리고 종당파의 시작을 알리는
오위협 이렇게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잠깐은 하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 두 사람으로부터 청대의 시의 경향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조의 손리동 학생 정겸익은 어느 지방 출신이었습니까? 강소성 상주시 출신입니다. 예, 강소성 출신이죠. 그죠? 그리고 2조의 손욱결 학생 오위협은 어느 성 출신입니까? 네, 손욱결 학생 준비가 안 됩니까? 그러면은 손주민 학생 오위협은 어느 지방 사람이었어요? 강소성 태창 출신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겸익하고 오이엽이 뜻밖에도 두 사람 다 강소성 출신이네요. 여러분 강소성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전기의 어떤 부분하고 관련이 있었죠? 공간 그쪽을 떠올렸다면 맞습니다. 곤산 그 지방이 바로 이제 강소성 이쪽에 있었죠. 소주였죠, 특히. 바로 거기네요. 그 동네에서 이 사람들도 이렇게 활동했는데 뜻밖에도 한 사람은 종송파이고 이렇게 이제 비슷한 고장이기도 한데 그죠? 오위협은 강소성 똑같은 비슷한 출신인데 이 사람 또 종당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정겸익은 그런데 특별히 반대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특히 이제 두 가지 경향에 반대를 했는데요. 신수경 학생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반대를 했습니까? 먼저 전우칠자의 의고에 반대했고, 네, 그리고 경륜파의 기이함을 추구하고 천박한 경향에 반대하였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의고는 사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의고는 무엇입니까? 계속 나왔었죠. 의고는 이게 무엇이죠? 의고라는 말 뜻. 복고주의에서 더 나아가서 그 옛것을 그냥 모방하는 것에 그치는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 의자가 흉내낼 의자입니다. 그래서 옛날 것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 그죠? 이런 경향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경륜파는 굉장히 기이한 것,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넘어서서 공격하기까지 이르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정겸익의 문학 사상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신혜령 학생. 공안파의 문학 사상에 가까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안파의 문학 사상에 가깝습니다. 신혜령 학생, 공안파의 중심 인물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복습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잠깐 이제 언급은 했지만은 이 스크립트에서 이제 주로 이제 정보를 한번 체크해 보는 수준이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제가 복습을 계속 시킬 거라 했잖아요.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제가 공안파 나오면 공안파 물어볼 거예요. 공안파는 무엇인가? 근데 오늘은 이제 공안파의 중심 인물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심홍섭 학생, 공안파의 혹시 중심 인물 기억이 나십니까? 그 원갱도를 비롯한 그쵸. 잘했습니다. 그래서 원갱도, 원중도, 원홍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원갱도죠. 잘했습니다. 지금 그런데요. 심홍섭 학생까지 얘기가 되어서 그 다음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지금 혹시 오디오 켜는 오디오 좀 꺼주세요. 오디오 켜 있는 분은 좀 꺼주세요. 이 정겸이군요. 특히 이제 소시, 나중에는 이제 원어문의 시를 애호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합니다. 이 원어문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사람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금에서 원까지, 특히 금대 활동을 했던 인물인데, 여러분 보면은 이 원어문 자체가 사실 송나라 때 예를 들어 이제 소식이나 황정경이나 이런 사람의 시를 중시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슷한 맥락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약간은 달라요. 약간은 다릅니다.
소식은 아무래도 이제 뭔가 기세를 중시했던 사람이고, 오너무는 여러분들이 복수 삼아서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이업은요, 이 사람은 보면은 굉장히 뭔가 상반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상반됐다고 하기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연관되어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 자체가 워낙 이제 낭만파적인 정열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여러분, 낭만, 정열 이런 것은 어디하고 연결됩니까? 당시 중에서도 성당, 성당 쪽입니다. 200 이쪽이죠. 그래서 이 사람 몇촌집을 보면 정말로 이제 아름답고 정열적인 시를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정열적이다 보니까 갖고 있는 것이 상실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면 어떻겠습니까? 분노가 이제 표출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특히 이제 아주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이 멘탈이 무너지면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자기가 다스려야 되니까 시로서 이제 그걸 표현하게 되겠는데, 특히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원래 이 사람이 30대 초중반까지는 명나라대였어요. 근데 1644년에 청으로 이제 완전히 명은 사라지고 이런 그야말로 나라가 망하는 위기를 맞게 되는 거거든요. 이 이후로 이 사람의 아름다운 시를 아름답게 쓰는 경향이 통째로 바뀝니다. 이렇게 오랑캐에 빼앗긴 조국을 서러워하는 색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처음에 이 아름다운 시를 쓰는 그런 경향과 뒤에 분노의 시를 쓰는 경향이 사실은 한 가지 성향에서 출발한 겁니다. 이게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놔야 된다. 오이업은 뭐라고요? 당시 중에서도 특히 이제 성당을 조금 이제 추구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이업의 시를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지조의 이상호 학생, 여기 지키지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언덕에 올라 한스럽게 팔공산 바라보니 고배나무 우거진 단사벼랑 오를 수 없어라. 음부경 얻으려고 황석공 만날 생각 말고 홍보의 비결로 젊은 얼굴이나 지키지. 예,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는 지조니까 이서구 학생이 읽어봐 주시겠어요? 허망한 세상에 부족한 것 단 한 번의 죽음뿐. 티끌 세상에서 영약 얻을 길 없네. 나는 본래 옛날 회남왕의 닭과 개였건만 신선 따라가지 못하고 인간 세상에 떨어졌네. 네,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시에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음부경이나 황석공이나 홍보, 회남왕 이런 거 여러분 아는 겁니까 이거? 이거 놀부 흥부할 때 흥부 아니에요, 그죠? 홍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 겁니까?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그러면요 거기에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각 주로 뭔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물을 거예요. 그래서 지조 학생들은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 제목을 먼저 보면은 과자는 진화의 과자, 지나칠 과자. 회음이란 이 장소를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다. 어떤 감정에 북받쳐서 글을 쓰게 되었다. 이 제목 자체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 회음은요, 원래 아마 이 회남왕이 있었던 이 지방일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유한이라는 사람인데 이 회남왕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줄거리를 보면은 어떻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요. 이서구 학생 다음에 이수민 학생, 여기 음부경 혹시 찾아봤습니까? 이게 어떤 거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네, 이수민 학생. 네, 잘 모르겠습니다. 책에 안 나와 있나요? 교재에 이거 각주로 나와 있는데. 예, 나와 있지 않나요? 다른 네, 근데 한자로 많이 써져 있어서. 한자로 많이 써져 있어서 좀 어렵군요. 예, 저는 한자로 많이 써져 있는지 몰랐는데. 그러면요, 이거 한번 찾아봐 보세요. 황석공은 혹시 뭔지 알 수 있나요?
진나라 만렵의 병법가입니다. 아,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교과서 8번 주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부경은 1권으로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네요. 황제가 지었다는 도가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황제라고 그 중국의 어떤 전설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었다고 하는 도가 계열의 책이라고 합니다. 본래는 병법서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묘리가 담긴 어떤 병법 그러니까 그 전쟁에 대한 책 이런 것을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황석공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초에 장량이 합의해서 만나서 태공병법을 얻었다는 그 도사 이름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장량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이윤아 학생 장량은 누구입니까?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렵죠. 예, 이종호 학생 혹시 장량은 누구입니까? 네, 이종호 학생. 예,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장량은요, 누군가 하면 그 한나라 유방을 도와서 예, 그 초나라를 무찌르고 나라를 통일한 그 공이 있는 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설에 이 사람이 병법을 배울 때 어떻게 병법을 얻냐면 어떤 도사가 다리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 장량을 보고 전해줄 중요한 책이 있다라고 해서 그 다음날 이른 시간에 오라고 했는데 근데 장량이 아주 일찍 갔는데 미리 나와서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고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한 뺑뺑이를 몇 번 돌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에는 진짜 아예 가지를 않고 거기서 버티거든요. 그러면서 얻은 책이 바로 어떤 전설의 병법서라고 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거기서 이제 전해지는 책이 우리 교과서에 태공병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강태공의 태공일 거예요. 그 강태공은 누구입니까? 주무왕을 도와서 주나라를 일으킨 그 책사이지 않습니까? 책사이자 장수였죠. 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부 전설적인 이야기이고 그리고 뭔가 도가적인 사상하고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죠? 지조의 마지막에 이지원 학생 홍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재의 홍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홍보는 한 회남왕이 계안의 신선수를 기록했다는 책 3권을 가리키며 불로장생수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는 홍보라고 나오면은 이게 불로장생술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첫 행에서 4행까지 쭉 보면은 어떤 느낌입니까? 지금 보니까 이 지금 뭐죠? 예, 도가적인 사상, 불로장생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5행부터 끝행까지 해서 이 회남왕이 바로 이제 이 위에 나왔던 이런 것들과 다 관계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전설에 의하면은 그 신선이 되었다고 전해지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리는 없죠. 그죠? 신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설적인 인물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영약을 얻을 길이 없고 원래는 회남왕의 닭과 개였지만 그러니까 바로 신선이 될 수 있는 신선의 반면에 비슷하게 들어가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인간 세상에 떨어졌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 이 사람 굉장히 안타깝게 자기의 처지를 조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은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역시 이제 이것은 아마도 시절하고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아마 이미 이제 명대가 망하고 청나라에는 이제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삶을 살아갈 그 큰 낙이 없어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그 뜬구름 잡는 뭐
영약 이야기, 신선 사상 이야기 이런 이야기나 하면서 지금 이제 시를 짓고 있는 그 주제 자체가 사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너무 지금 현 세상을 비관하고 다른 세상으로 가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재 바뀐 청나라를 인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도저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오이업의 청대가 들어선 이후의 시풍 중에는 또 이런 식으로 그죠? 현실 부정하는 그런 스타일의 시가 있었다. 자,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종당시파 가야 되겠는데요. 좀 전에 우리는 정겸익 그리고 나서 오이업 했고 이제는 종당시파 왕사정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성당의 시를 표방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산동성 출신이죠. 그리고 정겸익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여러분 정겸익은 앞에 보면은 뭐 송시 쪽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의외로 성당의 시를 표방을 했다고 하네요. 그죠? 조금은 이게 이제 특이한 면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송대 시를 아마 좋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신운 이런 거는 송대의 어떤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자, 지조에 학생들 거의 다 지금 했는데 제가 다른 조를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A조에 강다윤 학생 여기 지금 보면은 특히 이제 이 사람이 신운을 주장했는데 이론적으로는 어떤 것을 계승했다고 합니까? 어무 창랑시와의 이론을 계승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어무의 창랑시 이거는 송대 나온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김나연 학생 보면은 또 어떤 것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까? 요제지와 산동의 초현실적인 문화적 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 많이 받았어요. 그죠? 초현실적인 문화적인 분위기. 사실 이거는 여러분 그 초나라, 그죠? 초사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역은 달라요. 산동 밑에가 초사 쪽인 건데, 근데 산동에도 이쯤에는 이런 게 이제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아마 요제지하고 관련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요제지 꼭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앞에 나왔는데 한 번씩 또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처음에 어떤 이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뭔가 이제 당대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실제로 이 사람의 시작을 보면요. 그야말로 성당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 시를 당대의 시를 표방을 한 게 드러납니다. 특히 이제 이 두 사람의 시를 많이 이제 표방을 했는데요. 김나은 학생 당대 시인 중에 특히 어떤 사람들을 많이 추종을 했습니까? 왕유와 맹호연입니다. 그쵸. 왕유하고 맹호연입니다. 이 두 사람이요 성당 때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당의 시를 표방한 게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시작의 특징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김다은 학생 이 사람은 특히 어떤 것을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어떤 것을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썼죠? 전고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쵸. 여러분 전고가 무엇입니까? 옛날 거에서 따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공부하듯이 하는 거 이게 어디에서 많이 하는 거죠? 송시 스타일. 이게 송시 스타일입니다. 굳이 이제 당시에서 따지자면은 이제 두보도 이런 스타일이긴 했지만은 이 전고는 우리가 이제 당시 송시 크게 이제 카테고리화를 했을 때 이건 이제 송시의 특징이에요. 이거 되게 안 좋아했어요. 대신에 어떤 것을 추구했죠? 김미래 학생. 신운을 추구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은 신운을 추구한 겁니다. 여기에 신운 주장했다고 했죠. 김미래 학생. 신운이란 게 뭐 어떤 거죠? 그 신비롭고 고상한 운치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제가 이제 뒤에 나올 거라고 했죠. 이제 나왔습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책에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제시한 이것은 사전적 정의입니다. 여러분 신운을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아마 이렇게 제시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뭔가의 미스테리한 그런 분위기라고 했죠. 분위기.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사전적 정의로 하면 딱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신비롭고 고상한 운치. 이런 것을 조성을 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형식으로보다는 내용상의 그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이미지를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운을 제대로 이제 추구를 하려면은 이미지의 활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왕사정은 김민정 학생 여러 가지 시의 형식 중에서 어떤 시체를 주로 이제 많이 잘 했습니까? 칠원전구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사람은 칠원절구입니다. 여러분 칠원절구는요. 이 절구기 때문에 4줄짜리예요. 4줄짜리. 한 줄에 7자씩 총 4줄. 그러니까 굉장히 짧아요. 그 시의 규모 자체도 이 칠원절구에서는 뭐 굉장히 크게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오밀조밀하게 뭔 새로운 분위기 이런 것은 잘 했는데 이 사람이 규모 면에서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감각, 왜냐하면 신비롭게 뭐를 해야 되는데 현실 감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쪽이잖아요, 방향이. 그래서 이런 약간 단점은 있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요 왕사정의 시를 아마 이제 좀 해야 되겠는데 강상이라는 작품 이거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아이조의 정지혜 학생 흰 물결이 일었네 여기까지 읽어봐 주시겠어요? 오나라 땅 머리에서 초나라 땅 꼬리까지 가는 길 어떻던가. 안개와 비 자욱한 깊은 가을 어둠 속에도 흰 물결이 일었네. 네, 잘했습니다. 그리고 주예린 학생 끝까지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저녁에 차가운 물결 타고 강을 건너가는데 나무 숲은 온통 누렇게 물들었고 기러기 소리 자주 들렸네. 아, 네, 잘했습니다. 그리고 최지혜 학생 이게 지금 교과서에 보면은 한 줄에 몇 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한 자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교과서에 한자 그거 한번 보면은 될 건데요. 최남선 학생 몇 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7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칠연절구 잘했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러분 사실은요 이게 번역만 봐도 이게 5원인지 7원인지는 대강은 짐작이 됩니다. 5원은 보통 이 정도에서 끊기거든요. 요렇게 조금 길어지면 이게 이제 7원, 7원 절구구나. 그 번역만 봐도 대충은 느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4줄짜리죠. 그러면 이게 고시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후대에 나온 사람일수록 주로는 이제 절구나 이런 거를 많이 썼기 때문에 4줄이면은 이거는 절구다라고 바로 해석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데 조금 기니까 이건 7원 절구다. 그 번역만 보더라도 짐작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자, 여기서 그러면 최진희 학생한테 제가 다른 것을 물어볼게요. 이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왕사정의 강상이라는 시, 강 위에서라는 뜻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느낌이 조금 전에 우리가 왕사정의 시의 경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었죠. 그 일맥상통하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풍경 같은 걸 묘사하고 있는데 그 분위기가 신비롭고 고상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최진희 학생이 잘 얘기를 해주었는데 신운이 어떻다는 게 드러납니까, 여러분? 딱 여기 보죠. 안개와 비 나오죠. 저녁에 차가운 물결 뭐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다음 줄에 나무 숲은 온통 누렇게 물들었고 기러기서 이렇게 소재를 살짝 이렇게 전환시키는데 가면서 전체적으로 딱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지만은 신비한 느낌이 들도록 딱 이야기를 했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운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소재를 이렇게 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계속 다른 소재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이미지가 계속 창출되면서 독자로 하여금 어떤 느낌을 받도록 하는, 이게 이제 신운을 목적으로 해서
시를 짓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가장 신운에 대해서 잘 드러난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신운이라는 것은 이 시하고 딱 연관 지어가지고 기억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왕사정까지 했고요. 이제 떨거지 아니고 중요한 시인들입니다. 굉장히 너무 많아서 여러분 아마 당황하실 수도 있겠는데 중요한 사람은요. 주의존하고 그리고 심덕잠 이 두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주의존 그리고 심덕잠. 특이하게도 주의존 같은 경우가 초당도 조금 이제 본받아서 애를 쓰려고 했어요. 여러분 초당하면은 바로 진장 뭐 이런 사람들 나오거든요. 이제 뭔가 그런 강계한 진장의 강계한 정서 이것을 본받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도 나이가 들면은 또 성당의 분위기도 선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성당은 안 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 초기이든 아니면 나중에 후기에 가든 성당의 경향을 상당히 중요시했습니다. 종당파 시인들요. 전체적으로 종당파 하면은 역시 뭐라고요? 아무래도 성당이죠. 심덕잠 볼까요? 이 사람도 역시 그렇습니다. 주의존하고 심덕잠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 두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학자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청대하면은 발달했던 학문이 뭐였다고요? 고증학. 그때 이 고증학 분야에서 주의존하고 심덕잠은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인들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사람 잘 알아놓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빨리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정지혜 학생, 시윤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그 작품 경향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을 추종을 했습니까? 왕어양을 비판하고 두부를 추종했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여러분, 왕어양은 이 어양은 왕사정의 그 자나 뭐 호나 뭐 그러니까 왕사정이 유명한데 여러분 그 왕어양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도 덜어 있을 거예요. 우리 책에서 아마 왕어양이라고 바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바로 왕사정 조금 전에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신웅 같은 경우에 잘된 거는 좋지만은 아주 대부분 다른 것들이 그냥 너무 이제 형식적인 분위기만 잡고 그냥 넘어가 버려서 실제로는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공허한 것이다라고 크게 비판을 했어요. 대신에 이 사람은 두보를 굉장히 추종을 한 겁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송환이라는 사람도 두보를 많이 추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두보 같은 경우에는 성당에서 중당으로 넘어가는 사실은 그 어떤 시작의 경향으로 보면 두보는 사실은요 중당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중당 같은 경우에 많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중당 인물인 두보를 거울로 삼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주의조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죠. 그죠? 사러도 이름을 날렸고 초당을 처음에 숭상했는데 나중에 보면 성당 시인인 왕유, 맹호연 이런 이 사람들의 자연시도 선호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집신 이 사람은요. 이 왕사정, 왕어양의 시론에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신운을 처음에는 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점점 가면서 수사를 중시하다가 만당시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조금은 이 사람도 이제 그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이 만당시를 숭상했던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특이한 부분이에요. 심덕장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역시 대세였던 성당의 시를 주장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옹방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이 옹방강은 청대를 대표하는 고증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2조의 최홍건 학생 초기에 이 사람은 어떤 설을 선호를 했습니까? 신운설을 애호했습니다. 그죠? 잘했습니다. 카토릭 호크 학생.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신운설을 애호했거든요.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왕사정. 그러니까 왕사정이 이야기했던 그 이미지 창출,
중요시했는데 그거는 불과 이제 초기에 그치고 중기 말기로 되면은 또 다른 경향이 나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죠? 신년을 따르는 시가 가볍고 실속이 없게 되기 쉽다고 여겨 스스로의 실언을 내세웠습니다. 그죠? 이 스스로의 실언이 뭔지는 이제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취급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게 바로 종당파 중에 보면 신운파 있고 막 종법파 있고 많았죠. 그죠? 그 중에 하나인 기리파. 아, 이 기리파 이건 뭐라는 거죠? 기리파의 대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허선호 학생, 기리파는 무엇을 중시했습니까? 시인의 학문을 바탕으로 하여 시의 실질적인 내용을 이루고 뼈와 살을 이루는 시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그래서요, 결과적으로 핵심은 뭐냐면 우리 교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길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용은 실질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뼈와 살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용과 형식을 같이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형식만 갖춰도 안 되고 내용만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둘 중에 굳이 따지자면은 내용이 중요한데 그래도 이제 이 길이 학파는 둘 다 중요시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 홍정선 학생 읽어봐 주시겠어요? 결과적으로 핵심이 되는 주장은 무엇입니까? 시는 겉모양은 허술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형식도 물론 이제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형식이 약간 허술해도 괜찮다. 어떤 경우에 한해서요? 실질적인 내용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겉모양이 허술하게 나오더라도 그 시가 참된 시가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리설이에요. 기리파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옹방강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인으로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점이 문제였습니까? 황미래 학생. 창작이 이론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 문학사 공부하면서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이 봤죠. 옹방강도 뭐냐면 이 사람은 학자였거든요. 이 사람은 꼼꼼하게 뭐 따지기 좋아하는 그런 학자였어요. 보통 이런 분들이 훌륭한 시인은 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시를 좀 쓰려고 하면은 그 글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뭔가 다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시인들은 크게 어떤 이미지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그 새로운 의미를 그 한 19절에서 다른 19절로 넘어가면서 부여하기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고중학자는 깐깐하게 계속 따져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창작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죠? 실질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만 했지 창작 자체는 약간 좀 오히려 허술했던 감이 있습니다. 옹방강 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 자, 이 사람 시가 교과서에 그래서 이제 제시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창작이 조금은 크게 이제 우리가 다룰 만큼 수준이 그렇게 이제 미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종당파는 마치고 종송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송파에 보면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누구 이야기를 했어요? 정겸익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송락, 사신행, 여학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제2조 방금의 제2조를 또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근데 A조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번에 F조로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F조의 끝에 있는 이민정 학생, 이 송락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의 시를 선호했습니까? 소식의 시를 선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소식의 시를 선호했죠. 여기서 복습사 한 번 더 말해볼게요. 윤희재 학생, 이 소식의 시의 경향이 어떠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호방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책에서 그 호방함을 따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인데 따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소식처럼 거침없고 생생한 감각의 새로운 시를 내세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호방함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침없고 생생한 감각으로 자기의 어떤 시를 쓴 사람이 누구다? 소식이요. 근데 이거하고 비슷하게 소식처럼 이렇게 비슷한 어떤 새로운 시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송락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만당설시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론이거든요. 설자가 이제 시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런 말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론적으로는 왕사정하고 쌍벽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송락이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청대에 시에 관한 이론으로 중요한 사람 이야기를 하면은 왕사정의 신운설 이야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나왔던 옹방강의 기리설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송락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총 3사람이 중요해요. 신운설, 기리설, 그리고 송락의 이 소식의 부활, 뭐 이런 느낌이죠. 그죠? 요 3가지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취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송락 다음에 또 이 종송파의 시인들 중에 사신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특이하게 처음에는 뭐 어떤 경향이다가 나중에는 또 이 경향이 좀 바뀝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죠. 대표적인 사람이 좀 전에 나오기도 했는데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사신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병근 학생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어떻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당시를 추정했으나 이후에는 소시 유구의 시를 숭상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유병근 학생. 유규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유규는 어떤 경향의 시를 쓴 사람입니까? 약간 이거 우리 시험에도 나왔어요. 길게 예? 길게 쓰는 경향을 갖고 있었던 거. 길게 쓴 그거는 왠지 만사 쪽으로 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장선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유영, 장선 이런 사람들. 유규는 뭐냐면은 이 사람도 이제 정열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기질, 유규, 유극장 이런 사람들이 사를 써도 굉장히 호방한 스타일을 썼고, 유규는 특히 아주 다작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실상 이제 만편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특히 아주 정열적이어서 애국적인 경향의 시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사는 이제 호방하다고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시의 경향도 실제로는 애국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게 이제 호방한 느낌으로 쓴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의 정열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감각적으로 쓰게 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사신행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당시를 추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종당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후에 이 송나라 시인들을 숭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종송파로 이렇게 분류를 우리 책에서 굳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사실 저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처음에는 당시 쪽을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소식 유규 계통으로 뭔가 이제 개성적인 그러니까 소식 유규의 계통은 역시 뭡니까? 소식은 호방하고 생생한 감각이고, 유규는 정열적이고 호방하는 감각,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이 되는 겁니다. 이쪽의 시를 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역시 이 사람은 그 정고의 사형이나 문장의 수식, 이거는 사실 이런 게 뭡니까? 두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추종을 했고, 그리고 송대 가면 또 이거를 그 강서시파 있죠. 그쪽으로 가면 또 이걸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뭔가 이제 선시적인 느낌, 아니면 이제 정열적인 느낌, 그죠? 솔직하고 참된 표현을 오히려 추구를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송시의 특성이라고 우리 책에서는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송시의 특성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어떤 것은 송시의 특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정보의 사용이나 문장의 힘쓰기, 사실 이거는 강서시파의 특징이라서 송시의 이 수식에 힘 쓰는 게 송시의 특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송시의 특성은 솔직하고 참된 표현,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소식이나
그리고 이제 유교의 어떤 그 표현 방법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앞에 것까지 붙여서 얘기를 하면은 약간 자가당착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밑에 것보다는 위에 있는 이 개인적인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역시 어떤 시의 경향을 중요시했다고요? 소식하고 유교 계열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예 뭔가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이 사람들은 소식 유교 계통이었잖아요. 그런데 여학은 이 시를 쓸 때 어떤 부분이 좀 특이했습니까? 지금 네 유범근 학생까지 예 안지영 학생 네. 새로운 것에 집착해서 괴팍한 글자와 알아보기 힘든 정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예. 새로운 것에 집착해가지고 괴팍한 글자, 알아보기 힘든 정보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쓰다 보니까 이게 결국 어떤 쪽입니까, 여러분? 강서시파가 이런 거 했죠. 기억나시죠? 한번 나중에 복습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청신함은 자연스럽게 결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두 사람하고 위에 송락 사신행하고는 완전히 대조적인 기풍이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정송파 시인들 중에서 약간 이제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인물들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렇지만 사신행 같은 인물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이제 아마 이 뭔가 정송파라고 굳이 이제 딱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한데 예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조익이라고 있는데 왜 A조를 계속 이야기하게 예 굳이 A조에 계속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다른 조 학생들한테 물어볼게요. F조도 했고, 예, E조는 오늘 했고, D조는 좀 이따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예. 예. H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H조의 이채림 학생. 이 조익은 보면은 이 사람은 어디 출신입니까? 강소성 양호 출신입니다. 그죠. 강소성 양호 출신. 이 사람도 강소성 출신입니다. 그죠. 여러분 조금 특이하죠. 계속 예 강소성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죠. 이런 것도 좀 눈여겨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H조의 이하영 학생. 이 사람은 어디에 반대를 했습니까? 왕사성의 신은설에 반대했습니다. 그렇죠. 왕사정의 신은설. 그러니까 이미지만 좀 치우치는 이미지 창출에 너무 치우치는 이런 것들에 반대를 했습니다. 대신에 어떤 쪽에 조금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두 사람을 높게 평가를 했습니까? 이현지 학생? 오위협과 사신행을 크게 평가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위협하고 사신행을 크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죠? 조금 전에 우리 오위협하고 사신행을 다 다뤘죠. 따라서 여러분 복습할 때 한번 찾아보세요. 오위협은 어떻다, 사신행은 어떻다. 그리고 이 사람 시작의 특징은 주로 송시의 수법을 썼다고 합니다. 그죠? 어떤 수법을 썼는지 지금부터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임하영 학생, 처음에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예, 어떤 게 좀 돋보입니까? 시작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약간의 이론이나 풍자를 가미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약간씩 이론을 집어넣기도 하고 풍자를 약간 하기도 하고 이제 송시 중에 이런 계열이 있어요. 예, 이런 게 이제 약간 송시의 수법입니다. 그 다음에 장우영 학생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 사람 시작의 특징이 또 어떠했습니까? 천박하거나 속되지 않고 언어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뭔가 천박하거나 속되지 않고 그 말의 직설적인 뜻 이외의 어떤 그 새롭게 창출되는 그런 뜻을 우리가 이제 같이 공감하면서 이해를 해야지 시 전체를 잘 읽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구성을 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송시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송시의 수법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 조익의 시를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전승윤 학생 여기 쳐다본다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후세 사람이 옛 책을 봄에 있어서는 언제나 자기 입장을 따른다. 예를 들면 넓은 광장에서 삥 둘러서서 놀이를 구경하는 거와 같다. 난장이는 평지에 서서 머리를 들어 발두둥하고 쳐다본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채림 학생 끝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높은 누각에 난간이 있는데 유정은 기대 서서 수평으로 보고 있다. 놀이에는 별다른 게 없지만 구경하는 방법이 각기 다르다. 난장이는 놀이 구경하고 돌아와 자세히 보아노라고 스스로 자랑한다. 누각 위에 있던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는 새 코웃음 친다. 라고 예 이렇게 이제 시를 썼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좀 약간 특이한 시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유정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 시가 어떤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대충 느낌이 혹시 뭐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겠네. 유정 몰라도 앞뒤의 문맥을 보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시를 쓴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하영 학생 혹시 이 시에 이 시를 통해서 시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캐치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옛 사람들이 한 책을 읽고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발을 밟은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처음에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쭉 한번 읽어보면은 짐작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시의 대의가 어떤 건지. 이현재 학생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계속 한번 봐보세요. 이게 사실 어렵지 않아서 이마영 학생 어떻습니까? 똑같은 놀이임에도 다 각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첫 번째 바로 주제가 나왔습니다. 예책을 볼 때 자기 입장을 따른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가 아는 만큼만 예책에서 그 어떤 관점을 파악을 하게 되는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난장이가 있죠. 그죠? 난장이가 키가 작으니까 평지에 서서 머리를 들어가지고 놀이 구경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봤을까요? 그 놀이를. 그죠? 근데 높은 누각에 난간이 있고 유정은 기대 서서 수평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난장이에 비하면 이 유정이라는 사람은 높이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끝에 보면 어떤 이야기 합니까? 난장이는 놀이 구경하고 돌아와서 자세히 보았나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지만은 누각 위에 있던 사람, 예를 들어서 이제 유정 같은 사람은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니까 여기서 한국 독서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예. 어떤 책을 볼 때 그 배경 지식을 충분히 쌓고 그래야지 넓게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정저지 우물한 개구리처럼 굉장히 한정된 것만 파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실제로 유정이라는 사람 누군가 하면요. 우리 책에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그 조조의 아들인 조비가 그 자기 부인을 그 여러 신하들한테 소개를 했는데 이 그 조비가 이제 지존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엎드려 가지고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했는데 유정만 꼿꼿하게 고개를 들고 그 조비의 부인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경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크게 이제 이 유정이 뭔가 벌을 받아야 될 지경에 처했는데 뭐 야사에 의하면 어떻게 잘 처신을 잘 해가지고 나중에 살아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사람은 그 부인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뒤통수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닌데 알 수가 없겠죠. 그죠? 이 사람만 꼿꼿하게 서가지고 제대로 그 부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사를 가지고 여기에서 그것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이 약간의 이론 그리고 약간의 풍자 그쵸. 이런 게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어떤 관점은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책을 100권밖에 못 읽으면은 그 사람의 관점은 그 100권 안에서만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1000권, 10,000권을 읽으면은 더 넓게 볼 수 있다는 이런 약간의 이론 그리고 이 난쟁이하고 유정 넣어가지고 약간의 풍자를 약간 풍자적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거 독서라 이거는 제목만 보면 그야말로 한가하게 독서나 하는 그런 이야기인가 했는데 약간 풍자가 의외로 들어가 있는 게 재미있는 부분이다 라고 우리 교재의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익이라는 시인의 작품 경향도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는 더 중요한 사람을 해야 되겠습니다. 원매거든요. 원매는요, 여러분 이 사람 여러분 그 원시 중에 중요한 사람이 있다고 했죠. 공안파의 그 원시 그리고 청나라 가면 성령시파의 이 원매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성령시파 할 때 이 성령은 무엇입니까? 개성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시파는 무엇을 중시했을까요? 시조의 노하연 학생 성령시파는 어떤 것을 중요시했습니까? 시의 격조나 종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태도로 개성적인 시를 창작했습니다. 그죠? 잘했습니다. 성령시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성적인 시 창작. 그래서 이거 여러분 그 이전에 명대에 성령을 주장했던 뭐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거기서도 개성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나올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앞에 사령파? 그거도 나중에 성령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사령파는 이제는 잊어도 좋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성령시파인 거예요. 그래서 개성적인 시창작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 출신 한번 보세요. 절강성이죠. 강소성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때 중요한 시인들 다 거기서 이웃들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는데 어쨌든 거의 한 곳에서 계속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특이한 부분인 겁니다. 자, 이 사람 원매의 커리어를 봤을 때 이전에 우리가 커리어를 보면 이전 그 문인들의 커리어를 봤을 때하고 비슷한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어떤 부분이 비슷하죠? 당가기 학생. 관직 재수한 다음에 나중에 관직에 물러나서 산수를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도 엄청 많았잖아요. 그죠? 원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낙향해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크게 시리를 해서 뭔가 자기가 정치에서 큰 뜻을 펴려고 하다가 잘 뜻대로 안 풀려서 의지가 꺾여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원매는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물론. 그런데 이 사람은 보다 자발적으로 자연을 즐기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낙향하는 시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낙향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조금 특이한 부분입니다. 이전에 나왔던 여러 문인들이 어떤 커리어를 이렇게 시골에서 보내게 될 때 대부분 많이 등장하는 부류가 뭐냐면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정치적인
뜻이 좌절되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매는 어떻다고요? 자발적으로 젊은 나이에 자연이 좋아서 낙향을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년, 그러니까 낙향한 이후에는 만년까지 이렇게 조금 자유롭고 낭만적으로 생활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요, 그 다음 부분이 너무 특이한데 이거 문혜성 학생 어떤 부분이 특이합니까? 상인 노동자, 선비, 여성, 제자 등 여러 부류와 생활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죠. 그래서 뭐냐면은 보통 그 엘리트 학자들요 끼리끼리 논다고 사대부들끼리만 서로 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오매 한번 보세요. 상인 노동자, 선비는 물론이거니와 선비는 이제 다 이전에 나왔던 그 엘리트들이고, 그런데 여성 제자 이런 사람들까지 다 가리지 않고 창화를 했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류를 지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람은 그야말로 자유롭게 살아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유를 중시하다 보니까 개성과 자유를 중시하니까 이 어떤 형식을 중요하는 그 의고, 문구 이런 거를 좋아했을 리가 없죠. 그죠? 또한 어떤 부분을 배격했습니까? 박가은 학생. 시가의 도학적 제약을 배격했습니다. 예, 그쵸. 이게 사실은 비슷한 부분입니다. 도학적인 제약이라는 거는 성리학적 경향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은 뭔가 형식적이고 뭔가 제약을 하려고 하는, 그죠? 그런 사상적 제약, 이거는 형식적 제약, 이런 것들을 너무 배격을 했어요. 엄청 싫어한 거죠. 이 기질적으로 그런 겁니다. 반대로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반대하면서 이제 어떤 부분을 중요시했습니까? 박강은 학생. 작가의 참된 감정과 개성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 시 자체가 바로 작가의 참된 감정 그리고 개성의 표현 그 자체다. 그죠? 그러니까 시를 쓸 때는 참된 감정을 드러내야 되고 개성을 표현을 해야 된다. 이것을 제일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라고요? 성령시파, 성령파라고 해도 됩니다. 개성적인 시 창작을 중요시했습니다. 태도는요, 아주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죠? 또한 이 사람은 결국은 어떤 부분을 어떤 쪽을 계승을 한 것입니까? 박상민 학생. 공안파의 낭만주의 문학 이론을 계승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공안파의 낭만주의 문학 이론 이런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복습할 때 찾아봐야 됩니다. 공안파가 이거 분명히 아는데 아리까리하죠. 지금 가서 바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이 어떤 개성적인 것, 성령의 자유로움에 반대되는 것은 전부 다 배척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단으로 몰립니다. 특히 이제 여성 제자들하고 노닥거린다고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들 요새도 보면은 그 예술의 어떤 순수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뭔가 격의가 없다 싶고 조금 이건 좀 과한 게 아닌가? 예를 들어 뭐 해서는 안 될 약물을 한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도저히 용납이 안 되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이 사람도 지금 그 시대 사람의 어떤 상식에서는 원매의 이런 행동들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따라서 나중에 공안파, 경능파 이런 거하고 같이 취급이 되어지면서 분서, 금서 조치까지 취해지고 정말 이제 신세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학적인 그 순수성, 그러니까 예술의 어떤 본성 측면에서만 본다면은 원매는 바른 길을, 자기 나름대로는 바른 길을 걸은 거죠. 그죠? 그런데 사회의 어떤 그 상식적인 관점하고는 맞지 않다가 보니까 이런 것들하고 계속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결국은 약간 이제 비극이 있었던 겁니다.
원매 시가 우리 교과서에 아마 2편이나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비조의 김민주 학생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장상에도 분시 은하가 있는 거니 석호촌의 부부의 이별은 장생전의 눈물보다도 훨씬 많이 흘렸으리. 네,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외 이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여기 네, 비조 학생 중에 혹시 마외가 어딘지 아시는 분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김희정 학생은 지난 학기에 제 고전 강독 수업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 마외를 우리가 했거든요. 홍서성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마외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인물하고 연결이 되어야지 이게 말이 되거든요. 이 시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양귀비입니다. 그렇죠. 양귀비입니다. 마외는 어딘가 마외역이거든요. 이게 옛날부터 그 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역이라고 하면은 그 차들이 오고 뭐 이런 데인데 옛날에는 말을 바꿔 타는 데였어요. 그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는데 안록산에 난 때 양귀비하고 같이 당현종이 피난 가다가 그 부하들한테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부하들이 중간에 생겨가지고 이 마외에서 그 종용을 합니다. 양귀비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고 양귀비를 죽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그 할 수 없이 이제 그 당현종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양귀비가 여기서 자결을 하도록 명을 했고 여기서 죽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겁니다. 장안가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예, 바로 예, 양귀비하고 당현종의 슬픈 그 비극적인 노래인 겁니다. 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원매가 지금 이 앞에 뭔가 그 참된 감정과 개성을 표현해 여성 제자들하고 뭐 낭만적인 문학을 개성해가지고 성령의 자유로움에 거리낌 없이 뭔가를 썼으면 뭐 도대체 뭐 어떤 시를 쓴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딱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시네요. 그죠? 중국 사람들 시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한 시가 나올 것 같은데 예, 우리 교재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원매의 작품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이상한 거는 별로 없고 그냥 정상적인 신 겁니다. 정상적인 그냥 자연스러운 사람의 감정을 노래를 한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해서 마외를 살펴봤고 아마 시가 한 편 더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요. 비조의 김종원 학생이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비조의 김종헌 학생이 예, 춘일 잡시 읽어봐 주시겠어요? 아예 준비가 안 되면 예, 1호 학번 김준성 학생 춘일 잡시 읽어봐 주시겠어요? 수많은 꽃가지 꽃잎 지고 안개는 천만 겹 그려내기에 시인들은 득이한 계절 산위 봄 구름은 나처럼 게을러서 해가 높이 솟도록 산봉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 아, 네, 잘 읽어줬습니다. 18학번 김중선 학생 어떻습니까? 이 시가 조금 특이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많이 봐왔던 어떻게 보면 조금은 평범한 그런 시입니까? 어떻습니까? 좀 평범한 서정을 특별히 노린 뭔가 시였습니다. 예,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 원매 앞에 배웠던 내용을 생각을 하면 뭔가 약 먹고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의외로 너무 정상적인 시가 계속 나오네요. 그죠? 그런데 이 시 자체는 잘 쓴 게 맞습니다. 예. 시 자체는 이게 잘 쓴 게 맞아요. 예.
뭐 어쨌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시에 잘 쓰고 못 쓰음을 논의할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시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정상적인 시였다.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매까지 마치고, 사실은 그래서 원매의 어떤 그 창작 작품보다는 그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얘기했던, 여기서 얘기했던 이 사람의 시 이론이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시인들 거의 다 했고, 기타 이제 성형시파에 속하는 시인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D조의 박수민 학생, 정섭이라는 시인을 보면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시인들하고 조금 다른 경향의 시를 씁니다. 어떤 부분이 좀 특이하죠? 네, 박수민 학생. 네, 예, 어떤 부분이 좀 특이합니까? 하류 계층에 예, 잘 안 고생하고 예. 하류 계층에 고생하고 노동하는 민중에 대한 동정이 돋보이는 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지금까지 우리는 개인적인 경향의 시인들만 봤는데 개인적인 어떤 그 심정을 주로 이야기하는 그쪽의 계통의 시를 봤거든요. 정섭은요, 사회시를 썼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이거는 어떤 쪽의 경향입니까? 성형시파라고는 하지만은 이 사회시 계통은 중당시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자유롭고 개성적인 시가 이제 좀 있기 때문에 성형시파로 굳이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사회시에 관점을 맞추다 보면은,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오히려 이 사람은 중당시 계열의 시를 썼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행자로 끝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게 그 예전에 그 건암풍골 그쪽 사람들이 약간 비분 관계의 어떤 느낌, 그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섭은 그 건암풍골, 중당 계열, 대표적인 사회시 작가, 이런 키워드들이 같이 와야 됩니다. 그죠?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황경인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보면은 좀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면은요, 재능은 있었는데 전혀 발휘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 재능을. 여기 D조의 박예지 학생, 이 홍양길이라는 사람은 이 황경인의 시 작품을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숨어서 지낸 제사. 아니, 그거 말고 홍양길이라는 사람의 네. 홍양길이란 사람은 가을 벌레가 이슬 속에 흐느끼고 병든 학이 바람을 맞으며 춤추는 듯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 황경인의 작품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가을 벌레가 이슬 속에 흐느끼고, 굉장히 뭔가 스산하고 을씨년스럽고 처연한 느낌, 그죠? 병든 학이 바람을 맞으며 춤추는 듯하다, 이하동문.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바로 위에 양당원 집에 가난과 병 속에 외롭고 시름 많은, 이런 표현들이 많았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금 불쌍한 느낌이 들죠. 근데 시 쓰는 재능 자체는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깐 D조의 박준환 학생, 특히 이제 원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품을 칭찬을 많이 했죠. 어떤 작품입니까? 관조행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 작품은 잊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원매 같은 뛰어난 문학가가 칭찬을 할 정도로 실제로 황경인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는데, 워낙 이제 생활이 궁핍하다가 보니까 뭔가 사실 중국 시에서 이렇게 약간 좀 처연한 느낌의 시를 안 좋아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호방한 느낌이 좀 들어가고 이래야지 뭐 좀 좋은 평가를 받는데, 그래서 이 좀 황경인은
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까지 평가를 잘 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홍양길, 원매 이렇게 뭐 시인의 그 재능이나 개성을 조금 이제 많이 이제 살피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칭찬의 홍양길의 어떤 이런 칭찬,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칭찬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칭찬을 제대로 한 사람은 이제 원매가 유일하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홍양길의 이 말은 칭찬인 것 같으면서도 칭찬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예. 자, 이게 이제 황경인이었고요. 자, 그리고 방세현 학생, 지금 그 다음 사람 장문도 보면요, 이 사람은 또 자기의 시 이론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어떤 사람의 시 이론하고 비슷합니까? 원매와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원매하고 그 시론이 굉장히 이제 공유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시 창작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이게 선산시초라는 이거는 이제 시거든요. 시를 모아놓은 건데 보면은 원매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드네? 라는 게 바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원매하고 비슷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을 중요시했죠? 배수연 학생? 개성을 중시하였습니다. 예, 개성을 너무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극단적으로 시 속에 자기가 없다면 시를 없애버리는 게 좋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격조적 뭐 종법 이 전부 이런 뭐냐면은 뭔가 얽매이는 것 있잖아요. 그 형식에 얽매이는 것을 너무나 싫어해서 우리는 이 사람을 결국 어디의 계승자로 보고 있습니까? 성수연 학생. 네, 성수연 학생. 잠시만요. 이 밑에가 안 보여서. 이게 안 보여요? 이거 없으니까 성령설의 계승자라고 뜨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원매의 성령설을 그대로 계승한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야말로 개성을 중시해가지고요. 뭔가 형식적인 것은 웬만하면 다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가셔서 수업 참여에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은 제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 30초에서 1분 정도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은 지금 시간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세요. 교수님. 네, 질문 있습니까? 네. 예. 그 원매가 네. 문학의 시대성을 중시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시대성을 제창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여러분, 예, 제가 대답을 안 하고 여러분 제가 문학의 시대성 제창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공안파의 낭만주의 문학 이론을 계승했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때 이렇게 설명을 안 한 이유가 여러분이 가서 찾아보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복습해보면요. 지금 신혜령 학생이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대답을 하는 것보다 조금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여지를 조금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면은 질문해 주세요. 예, 질문 없으면은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실시간 수업 2주 그리고 마지막 한 주는 동영상 강의를 하면서 총 3주 수업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업 2개 다 잘 참가를 해주셨고 수고하셨고요. 지금 당장 가서 수업 참여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